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많은 분이 질문을 주신 마그카르고의 체온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체온이 만도래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린가요? 만도면은 말이죠, 이 태양 표면 온도가 약 6,000도라고 그러니까 태양보다 더 뜨겁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놀랍다 못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포켓몬 세계지만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마그카르고 옆에 서 있는 트레이너가 멀쩡해요. 마을도 멀쩡하고. 심지어 이 몬스터볼이 녹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기로 했습니다. 마그카르고가 정말로 1만도일까? 체온이? 어쩌면 마그카르고의 그 1만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체온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 문제의 포켓몬 마그카르고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진화 전 단계인 마그마그부터 보죠. 도감에 따르면 마그마그는 이 몸이 용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식어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살아있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하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설정이 있습니다. 마그마그의 몸 안에서는요, 용암이 소용돌이 치듯이 흐르고 혈액 대신에 용암이 순환하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용암의 온도는 대략 1000도 안팎입니다. 이 지점에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마그마그는 필요 없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처럼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생물 아닐까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용암에 산소가 있겠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은요, 용암, 특히 그 현무질 마그마 성분에는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소 중 하나가 바로 산소입니다. 용암의 주성분인 그 주산염 구조 안에는요, 이미 산소 원자가 빽빽하게 결합한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또 마그마 안에는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같은 여러 가지 휘발성 성분들도 녹아있거든요. 이들 역시 산소를 포함한 화합물들입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죠. 이 산소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자유롭게 떠다닐 수가 없어요. 이미 강하게 다른 물질에 결합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그마그가 이 산소를 쓰려면은요, 그걸 떼어내고 붙잡고 다시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운반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게 이른바 마그마 글로빈 시스템입니다. 우리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는 기본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혈액 속 헤모글로빈에 있는 그 철이요, 산소와 붙었다 다시 떨어지는 산화 환원 반응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용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용암에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마그마그는 이 철을 이용해서 용암 자체를 혈액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마그마그가 공기와 접촉하면 용암 속의 이가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삼가철로 바뀌면서 산소를 일시적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가 몸속 깊은 조직에 도달하면 특수한 효소 시스템이 작용해서 다시 반응을 거꾸로 해서 산소를 떼어내는 거죠. 정리해보면은요, 마그마그는 혈액 대신에 용암이 흐르고 헤모글로빈 대신에 철 마그마 시스템이 작동하는 아주 포켓몬다운 생리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산소는 그렇다고 치고요, 영양분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마도 답은 이걸 겁니다. 광물 섭취. 실제로 자연계에는 이 광물에서 직접 에너지를 얻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세균이죠. 빛이 전혀 없는 심해나 화산지대에 사는 이 세균들이요, 그냥 단순히 화학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이 H2S, 이 황화수소를 이용하는 세균들은요, 거기서도 에너지를 갖고요,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빛 에너지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광합성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거를 뭐라 부르느냐? 광합성 대신에 화학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기화합물을 이용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기화학 합성이죠. 이런 세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제 이 문제의 포켓몬 마그카르고를 보겠습니다. 도감 설명을 보면은요, 마그카르고의 몸 안에서는 이 고열의 화염이 순환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아마 그 마그마그 때와 마찬가지로 용암이 몸 안을 흐르고 있는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체온은 약 만도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거운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옆에 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그 카르고의 체내 평균 온도는 1000도 안팎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도감이 틀린 거냐?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만지고 교감할 수 있는 온도의 상한선은 대략 45도 전후입니다. 50도를 넘기면 좀 오래 닿으면 뜨거워요. 저온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도감을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마그 카르고의 껍데기 부분은 비교적 식어 있다고요. 아마 이 껍데기 온도가 바로 이 정도 범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마그 카르고와 교감하려면 껍질 부분을 살짝 접촉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껍질을 만지면 부서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그냥 만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껍질 부분은 또 그렇다고 치고요. 나머지 부분의 온도는 대체 얼마일까요? 도감 설명대로면 용암은 마그 카르고 체내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만도라는 숫자는 잠시 접어두고요.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물체 옆에 지속해서 서 있을 수 있으려면요. 그 물질의 온도는 현실적으로 최대 150도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보다 더 뜨거워지면요. 접촉하지 않아도 복사열이 심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 트레이너분들 분명 마그 카르고 옆에 잘 서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할까요? 마그 카르고 채널을 흐르는 용암 온도가 약 1000도. 그러나 외부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최대 한 150도 수준. 이 정도가 아닐까요? 만약 이 가정이 맞는다면 마그 카르고 몸은 내부와 외부 사이에 엄청난 온도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마그 카르고의 표면은 엄청난 단열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마그 카르고가 암석에서 직접 영양분을 얻을 가능성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로 여기서 마그 카르고의 비밀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그 카르고는 체내의 일종의 생체 세라믹 층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현실에서도 비슷한 예는 있습니다. 바닷속의 규조류를 떠올려 보세요. 요 미세한 생물들은요, 스스로 규소, 즉 유리의 주성분을 만들어서 몸을 둘러싼 껍질을 형성합니다. 이 구조물은 열과 압력에 매우 강합니다. 이 과정을 생물 규소화, 영어로는 바이오실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진은 탈라시오시라 슈도나나라는 규조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단세포 생물은요, 물속에 녹아있는 규소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단단한 골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놀랍습니다. 이 규조류의 골격이요, 단순한 껍질이 아니에요. 여러 단계로 조직된 아주 계층 구조입니다. 확대해서 보면은요, 벌집처럼 정교한 패턴이 나타나죠.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라요, 규조류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규소를 하나하나 배열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생물이 만든 세라믹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심해 열수 분출구는요,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생명체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생물 중에는요, 섭씨 122도에서 자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생명의 최고 기록이죠. 그런데 동물은 예의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요, 동물이 버틸 수 있는 온도의 한계는 대략 50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뒤흔든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심해 열수 분출구에서 발견된 폼페이 벌레입니다. 이 폼페이 벌레는요, 끓는 물이 뿜어져 나오는 이 블랙 스모커 이 굴뚝벽에 붙어 사는데요. 그 현장의 온도를 재보면 그 주변 환경은요, 100도에 가까울 때도 있고요. 벌레가 사는 그 관 안에도 60도를 넘어갑니다. 심지어 80도를 순간적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폼페이 벌레는 60도 이상에서도 살 수 있는 동물이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직접 실험이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왜냐? 이 벌레가 수심 2,500m에 살기 때문에 이거를 수면으로 갖고 오는 순간 압력 차이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온도를 견디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벌레를 현장 압력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험실로 옮길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것이죠. 이 덕분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폼페이 벌레를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50도에서 55도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이 벌레는 죽습니다. 심각한 조직 손상과 세포 파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폼페이 벌레도 장기적으로는 50도가 넘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60도, 80도 같은 숫자가 예측이 됐었을까요? 폼페이 벌레는요, 아주 뜨거운 환경 근처에 살지만 그 온도를 직접 몸 전체로 견디는 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잠깐 스쳐 지나가고 또 차가운 해수가 섞이면서 그 미세한 온도 경계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폼페이 벌레는요,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 지점을 찾아서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이 사진은요, 섭씨 55도에서 실험이 시작된 뒤 처음 10분 동안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고압 수조 안에서 촬영된 건데요. 폼페이 벌레가 사는 관의 일부를 먼저 볼 수 있고요. 가운데를 보면 폼페이 벌레 한 마리가 살던 관에서 밖으로 몸을 내밀고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관의 입구 그 지름은 약 1cm 정도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요, 폼페이 벌레가 너무 뜨거워지면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피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이 실험은요, 폼페이 벌레가 고온에서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온도 변화를 느끼고 거기에 맞게 행동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생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 폼페이 벌레의 이야기를 마그카르고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마그카르고도 몸 전체가 만도로 달아오른 존재가 아니라 천도의 용암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바깥 세상을 동시에 분리해 놓은 포켓몬이라면 이 설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 전공인 미생물이 등장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환경에 사는 그 동물 폼페이 벌레가 극한을 견디는 비밀이요, 사실 몸 안이 아니라 몸 밖에 있습니다. 폼페이 벌레 표면을 자세히 보면은요, 고온에 강한 공생 세균이 빽빽하게 덮여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요,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열수, 황화물 같은 독성 물질,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 이 모든 것을 대신 막아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사실을 마그카르고에 적용해 보면은요, 퍼즐이 맞아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그카르고는요, 몸 전체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극단적인 열을 내부에 가두고 그 바깥을 차단하는 구조를 가진 포켓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일부는요, 광물과 공생 미생물의 합작품일 수 있습니다. 이거 마그카르고 하나를 설명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한 메커니즘 동원하는 거 아니냐, 억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하다못해 단세포로 살아가는 세균에서도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가요, 아주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폼페이 벌레가 뜨거운 곳에 사는 법을 진화시켰다면요, 마그카르고는 뜨거운 것을 몸 안에 가두는 법을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그카르고의 만도는요, 체온이 아니라 통제된 에너지의 크기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감히 포켓몬 도감이 틀렸다고 주장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저는 호연 지방의 연구 결과에 좀 의문이 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마그카르고의 체온을 처음으로 이 구체적인 숫자로 보고한 도감이 호연 지방 도감입니다. 이후 신호지방과 하나지방에서도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호연지방의 그 털보 박사님, 약간 지금 허당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야생 포켓몬 맞네 쫓기고 지나가던 꼬마 털어내한테 도움도 청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현실에서 이 SCI급 저널의 논문을 하나 발표하려면은요, 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세요? 연구가 타당한지, 측정 방법은 적절한지, 결론은 데이터로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지, 아이고, 이 심사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따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저자들은요, 그걸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마그카르고의 체온에 대한 호연지방의 연구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일부 지방에서는 아예 체온 수치를 도감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털보 박사님이 마그카르고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 레이저 온도계를 딱 눌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그냥 이 마그카르고가 그냥 화염을 확 뿜어내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래서 온도계가 순식간에 1000도가 팍 찍힙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이 박사님이 얼른 적었어요. 1000도 C.
근데 이 급하게 적다 보니까 섭씨 도시할 때 그 작은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걸 너무 크게 썼어요. 나중에 실험실 가서 보니까 이게 천도인지 만도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험을 했잖아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만도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만도라고 혹시 발표한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면온도 150도, 체내 용암을 천도로 주장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도감에 이런 설명이 나와요. 마그카르고가 빗방울을 맞으면 수증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른다. 만약에요, 정말 체온이 만도라면 빗방울은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딱 증발해버리고 말죠. 하지만 150도라면 어떻겠어요? 빗방울이 닿으면서 끓는 점이 단번에 넘어가니까 수증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그카르고는 그만큼 체온이 떨어지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내 열기를 더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수증기가 더 생기고 안개처럼 자욱해질 겁니다. 도감 설명하고 딱 맞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그마그와 마그카르고는 암석을 섭취하며 화학합성을 하고 폼페이 벌레처럼 공생미생물을 표면에 두고 주저르처럼 생체 세라믹 구조를 만들며 내부에는 천도의 용암이 흐르지만 바깥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온도로 단열을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런 포켓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호연지방의 털보 박사님이 이 순간적인 측정과 기록 실수로 만도라는 전설이 만들어진 건 아닌지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그카르고 표면에 있는 공생 박테리아를 정말로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표본을 구할 수가 없네요. 이게 이 포켓몬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